수산물이라는 게 양식이 아닌 이상 바다 상황에 따라 물건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다루는 많은 업장들이 공급이 비교적 일정한 양식을 주로 취급하는 편이죠. 하지만 저처럼 수산물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조로움 속에서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찾는데요. 그러던 중 서울의 어느 한 주택가 사이에 수산시장 상황에 따라 매번 메뉴가 달라지는 이자카야가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후기를 살펴보니까 구성이 진짜 다채롭고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 사람들이 오픈 전부터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생기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판승부라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이름에서 보이듯 숙성의 한판이 시그니처이며 이 메뉴를 먹기 위해 오픈 전부터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방문 전 리뷰를 쓱 훑어봤을 땐 분명 매력적인 곳이지만 줄을 설 정도일까 싶었는데 막상 방문하니 오픈 15분 전인데도 3명이나 줄을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찾아와 줄을 설 정도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일까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고 오후 5시가 되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월화수목은 오후 5시부터, 금토는 오후 3시부터이므로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제가 앉은 곳은 카운터석으로 직원이 많은 식당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카운터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더라고요. 물론 창가 쪽에 2인 테이블도 2개가 있었지만 테이블 자리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주로 카운터에 앉아 음식을 즐기는 곳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식당 내부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오늘의 메뉴는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이곳의 메뉴는 2-3일에 한 번꼴로 바뀌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수산시장에 그날그날 좋은 재료를 사와 2-3일 안으로 재료를 소진하고 다시 그날의 좋은 재료로 장을 봐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메뉴가 있는데 어제 고등어를 다 소진해서 고등어 메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어를 못 먹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게 보이는 게 많기에 이것저것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잠시 후 기본 안주가 나왔는데 안주는 정말 간소하게 곤약, 메추리 간장 조림이 나와 음식이 나오기 전 가볍게 술안주로 즐기기 좋았습니다. 맛은 달큰하고 짭조름했지만 간이 세지 않아 술안주가 아닌 그저 심심한 입을 달래주기에도 좋아 보였고요. 그렇게 기본 안주를 먹으며 음식이 준비되는 걸 멍하니 구경하다 보니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모듬회. 이날 준비된 오늘의 모듬회 가격은 58,000원으로 이날은 훈연한 삼치, 국내산 참다랑어 속살, 방어, 참돔, 광어, 찐 전복, 참다랑어 가마살, 피문어, 날개 오징어, 단새우장, 불로 살짝 구운 금태, 그리고 별도의 접시에 굴, 오일 절임이 나와서 총 12종의 회, 해산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 이 한 접시가 상당히 묵직하더라고요. 얼핏 봐도 2명이서 회만 먹어도 배가 꽤 찰 것 같았으며 사용한 횟감도 큰 개체 위주로 구성하고 금태, 참다랑어 가마살 등 비싼 횟감도 올라가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이 구성에 이 가격이면 가성비가 좋다고 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구성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모듬회는 제가 다 맛을 보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굴 오일절임으로 생굴을 올리브유와 스리라차 소스에 버무렸다고 합니다. 생굴이 제철인 요즘 오일에 절인 이곳의 생굴은 어떨지 궁금해서 바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평소에는 초장에 가려져 잘 느껴지지 않았던 굴이 지린 단맛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굴 특유의 바다내음이 은근히 올라오고 마지막으로는 스리라차 소스의 매운맛이 끝에 살짝 올라오는 게 매력적이었고요. 여기서 오일은 굴이 지닌 내음을 한번 코팅해주어 보다 부드럽게 다가왔으며 스리라차는 우리에게 익숙한 굴과 매콤함의 조합을 연상시켜 기존에 생굴을 먹기 힘드셨던 분들에게 권해도 좋을 굴 요리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굴 오일 절임을 먹고 바로 모둠회 한 판에 있는 회를 하나씩 맛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광어는 완도산 대광어로 적당한 숙성을 거쳐 탱글한 식감이 살아있고 회간장에 찍었을 때 올라오는 짠맛, 단맛의 감칠맛이 진하게 올라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돔은 광어보다 숙성이 더 진행되어 부드럽고 감칠맛도 좋아 숙성의 매니아 분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았고요. 회의 숙성 정도는 횟감에 따라 다르지만 숙성에 화로회에 대한 식감에 큰 호불호만 없다면 다채로운 식감을 한 판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편에 보면 빨간 양념장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건 토화라고 불리는 민물새우와 고춧가루 등을 넣고 만든 토화장으로 기름진 횟감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준비된 횟감 중에서 유독 기름져 보이는 방어 배꼽살에 토화장을 얹어서 먹어봤는데 야,
이 조합 괜찮네요. 우선 이 토화장은 양념게장 양념에 작은 새우를 넣고 섞어 놓은 맛으로 달짝지근하고 매콤한 게 그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숙성된 장이 주는 그 감칠맛이 매콤달콤한 양념에 쏙쏙 박혀있어 양념게장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았고요. 이런 토화장이 기름진 방어와 만나니까 기름짐이 주는 느끼함을 잡고 달큰하면서 매운 양념이 방어의 고소함과 시너지를 만들어 마치 삼겹살에 비냉을 먹는 것처럼 찰떡궁합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토화를 통째로 넣어서 껍질의 식감이 연하게 있긴 했지만 이 또한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 기존의 양념게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으로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새우를 간장 양념에 담근 단새우장을 맛보려고 하는데 뭔가 단새우장만 먹기엔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잘 숙성된 날개오징어에 단새우장을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둘을 한 번에 먹어볼까 합니다. 과연 이 조합 성공적일까요? 우선 단새우장은 정말 기분 좋은 단맛의 극치였습니다. 단새우도 단맛이 많은 편인데 간장 양념도 달큰한 편이라 정말 기분 좋게 달더라고요. 이건 마치 부드러운 간장새우장에 올리고당을 찍어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날개오징어는 숙성되었을 때 떡처럼 찰기가 상당히 진해지거든요. 그 속에서 숙성된 오징어가 주는 특유의 단맛이 있는데 그 단맛이 부드러운 단새우장과 잘 어우러져 정말 해산물의 단맛을 진득하게 느끼기 좋은 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성된 날개오징어가 지닌 찰기가 상당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회가 아닌 떡이라고 생각하고 즐겨보시면 아마 색다르고 재밌게 드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단맛을 즐겨보았으니 이번엔 기름진 생선을 한번 맛볼까 합니다. 바로 금태. 표준명 눈볼대라는 생선으로 기름을 많이 품고 있어 불로 껍질을 살짝 구워 회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선이죠. 금태는 기름진 생선이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던 중 이곳에서 제공한 간장 외에 또 다른 소스인 스미소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스미소에서 쓰는 식초를 뜻하고 미소는 된장을 뜻하듯 초의 새콤한 맛이 금태의 기름짐이 주는 느끼함을 잡아주고 된장은 일본 미소된장의 구수함과 단맛을 전해주는 게 금태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태의 느끼함이 사라지니까 금태가 지닌 감칠맛 좋은 담백함도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금태에 스미소를 곁들여 먹는 건 처음이라 살짝 걱정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스미소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참들하고 가마살도 찍어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은근히 괜찮았어요. 물론 간장이 주는 그 매력도 좋지만 참들하고의 기름진 부위가 다소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이곳의 스미소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찐전복은 탄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전복 내장의 내음을 품고 있으면서 담백한 게 좋았고요. 삼치도 볏짚의 훈연의 훈연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생참치 속살도 생각보다 밀도가 높아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있었으며 산미와 담백함, 감칠맛이 잘 어우러져 그 맛이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오늘의 모듬회. 하지만 이날 제공된 피문어는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습니다. 피문어는 따로 양념에 찍지 않고 먹어도 꽤나 짭짤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담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덜 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듬회는 다 맛보았으니 이제는 따끈한 탕 요리를 먹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건 해장빌런 알고니탕. 뭔가 이름이 무시무시해 보이는데요. 가격은 19,000원으로 비주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은 메뉴만 보았을 때 몰랐지만 음식 하나하나 양이 상당하네요. 안에는 알과 흔히 곤이라고 부르는 이리, 미나리, 무, 콩나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해장빌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맛일지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물은 야채의 단맛이 은은하게 깔려있고 다소 묵직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운맛이 있었으나 막 칼칼하게 매운 느낌이 아닌 담백한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알고니탕보다 담백하고 무와 콩나물의 시원함이 더 묻어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과 이리도 나름 넉넉하게 들어가 내용물을 술안주로 즐기기에도 좋아 보였고요.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은 아니더라도 진하고 담백한 국물도 해장하기 좋기에 이는 취향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탕까지 즐기고 배가 꽤나 찬 상태였지만 뭔가 그냥 가기 아쉬워서 메뉴를 다시 살펴보았는데 칠리새우가 있더라고요. 이자카야에서 칠리새우를 파는 건 처음이라 궁금증에 주문하려고 했는데 현재 새우가 절반 정도 양밖에 남지 않아서 2만원에 판매하는 중화풍 칠리새우를 절반 가격인 만원에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게 특이한 사례일 줄 알았는데 혼자 오시는 손님분들에겐 메뉴에 있는 대부분의 음식을 절반 가격으로 책정해서 1인분만도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 2만원에 파는 이곳의 메뉴를 만원대에 즐길 수 있다는 건데 야, 혼술하시는 분들에게 이곳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주문한 칠리새우 반 접시가 나왔습니다. 새우는 총 6마리가 있었는데 그 크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중식당에서 이 정도 크기의 칠리새우면 만원은 더 받는 것 같던데 이 메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알차 보이는 이 칠리새우는 한입 크게 먹어보았는데요. 이거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한 입 씹는 순간 부드럽고 쫄깃한 튀김옷 안에 탱글하고 촉촉한 새우살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식감을 보니까 하나하나 손질한 새우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칠리 소스는 보편적인 맛으로 달고 살짝 매콤한데 앞서 먹은 탕처럼 간이 세지 않아 양념에 듬뿍 찍어 먹어도 좋더라고요. 칠리 소스도 직접 만든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연신내에 위치한 한판승부라는 식당의 음식을 맛보았는데요. 이곳의 방문 전 모둠의 가격만 보았을 땐 가성비가 좋은가 싶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양이 푸짐하고 그 맛도 좋아 사람들이 이곳을 줄 서면서까지 먹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둠회나 금태와 같이 원재료가 비싼 메뉴 외에 다른 메뉴는 거의 2만원대고 1인분만 주문할 경우 만원대의 음식을 즐길 수 있기에 음식의 가격은 정말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했고요. 기존에 이자카야 하면 약간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곳은 그런 틀을 깨고 보다 맛난 제철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런 구조의 식당은 술을 주문해야 남는 편입니다. 그렇게 주류 주문이 필수지만 소주부터 맥주, 다양한 전통주까지 있기에 이곳에서 매번 달라지는 제철 음식과 다양한 술을 즐겨 이 멋진 식당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